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김현민 기자님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원래 김현민 기자님이 지난주에도 이 주제로서 엄청난 열강을 해 주실 거였는데 지난주에 저희 계획이 약간 변경이 됐었어요. 예.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그런 거를 견디질 못하는 분이에요. 내가 했으면 이거는 발표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아니 아쉽긴 하죠. 그렇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예. 이런 컨텐츠는 어디 가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원투펀치 TMF 투머치한 풋볼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를 오늘 보여드리겠는데 정말 올 시즌에 박수를 받아 마땅한 클럽들 예.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유럽 축구 돌풍의 팀들 예. 그런 팀들만 모아서 유럽 5대 리그를 섭렵해 주시는 오늘 김현민 기자님의 시간이 될 텐데요.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그래도 역시 요즘 화제는 사비 알론소 감독의 레버쿠젠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레버쿠젠으로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네. 뭐 레버쿠젠은 워낙 볼맛 나는 축구를 하는 팀이긴 한데요. 일주일 전에 있었던 마인츠하고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독일팀 역대 공식 대회 최다 연속 경기 무패 신기록을 세웠죠. 저게 그 33경기였는데요. 종전 기록이 이제 그 한지 플릭 감독이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기록했던 32경기였습니다. 네. 예, 그걸 넘어섰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어서 켈른과의 라인 더비에서 2대0 완승을 거두면서 그 무패 기록을 34경기로 늘려나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레버쿠젠은 뭐 독일 안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또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도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레버쿠젠이 챔피언스 리그에 없는 게 예. 분데스리가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은 있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챔피언스 리그에 갔어도 경쟁력이 있는 팀이거든요. 네네.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근데 유로파 리그에서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유로파 리그 우승을 장담할 수도 없거든요. 리버풀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예, 네. 리버풀이라는 강호가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말에 바이언이 프라이부르크한테 또 1대2로 패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양 팀의 승점 차가 무려 10점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가장 여기서 이제 한 줄 질문은 레버쿠젠 올 시즌은 뭐 이 정도 차이면은 예전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겠죠. 예. 뭐 그렇다고 확신하시는 보십니다. 거죠? 왜냐면은 사실 남은 일정 중에서 까다로운 게 도르트문트전하고 슈투트가르트전 딱 2경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래도 시즌 후반에 뭔가 체력적으로 삐끗하는 상황도 상상할 필요는 없을까요? 그건 근데 이제 알론소 감독이 상당히 그래도 로테이션을 좀 네. 잘 돌리는 편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 물론 뭐 그 자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긴 했어요. 아스널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끝까지 집중해야 된다. 예. 네, 좋은 말입니다. 예.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레버쿠젠 지금 정도의 상황에서 여기서 뭐 레버쿠젠에게 이변이 일어나거나 바이에른이 뭐 레버쿠젠을 뒤엎기는 올 시즌은 힘들 것 같다. 그렇죠. 거기다가 최근 그 바이언이 완전히 동력을 잃어버렸거든요. 네. 레버쿠젠의 뭐 전술적인 스타일을 놓고 보면요. 일단 뭐 3-4-2-1 포메이션을 거의 대부분 쓰는데요. 멀티 포지션 소화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네. 비르츠 같은 경우도 2선과 그리고 또 이제 측면과 그리고 가짜 9번까지 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들리도 뭐 2선과 측면과 가짜 9번 그리고 또 이제 호프만은 측면과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와 또 이제 중앙 미드필더와 오른쪽 풀백까지 서는 선수고요. 텔라도 이번 시즌에 오른쪽 윙백 역할도 수행을 했었고요. 2선은 물론이고요. 또 이제 그리말도는 중앙 미드필더, 왼쪽 윙백 그리고 또 이제 왼쪽 윙까지 설 수 있고 자카도 수비형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왼쪽 윙백도 서고 또 이제 센터백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선수고요. 또 이제 프림퐁도 마찬가지로 측면은 다 설 수 있고 또 이제 탑소바도 센터백, 수비형 미드필더, 오른쪽 풀백 그리고 또 이제 코스누도 센터백, 오른쪽 풀백 또 이제 인카피에도 센터백, 왼쪽 풀백 이렇게 다양하게 설 수 있다 보니까 레버쿠젠은 경기 볼 때마다 선수들의 위치가 계속 바뀌어요. 네, 다재다능한 다기능적인 선수들로서
스쿼드를 꾸려놨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움직임이 변칙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대 팀들이 레버쿠젠을 막기 상당히 힘들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뭐 레버쿠젠과 관련한 이제 전술 분석은 저희가 지난 그 바이언과 레버쿠젠 경기 끝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집중 분석을 했으니까요. 네. 예, 그걸 조금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레버쿠젠 이야기는 김현민 기자님께서 올 시즌 너무도 많이 했었고 또 레버쿠젠이라는 팀 자체가 지금 알론소 감독과 더불어서 정말 많은 또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레버쿠젠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지난 주말 클른전에서 그리말도하고 프림퐁 좌우 윙백들이 또다시 골을 넣었거든요. 네. 사이좋게 예, 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리말도는 이번 시즌 공식 와. 대회 11골 11도움. 그리고 또 이제 프림퐁은 10골 10도움. 그러면서 10-10을 둘 다 기록을 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세계 축구 역사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기는 하는데 양 풀백 내지 윙백이 뭐 포메이션 상관없이 네. 측면 수비 계열의 선수들이 둘 다 텐텐을 넘어서는 거는 이거 세계 최초 아닐까요? 저도 그럴 거라고 보이긴 세계 합니다. 최초일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위치에 서는 선수가 한 명이 텐텐을 하기도 힘들잖아요. 네, 좌우 풀백의 그 득점 생산성이 가장 높다라고 평가받았던 게 로버트슨과 아놀드거든요. 네. 그가 각종 기록들을 깼었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 같은 경우는 득점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텐텐은 아마 이 둘이 처음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리말도가 지난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인터뷰에서 알론소의 그 지도를 이 20살 때 받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알론소는 여전히 패스를 세계에서 가장 잘한대요. 그래서 훈련할 때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면은 리듬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감독이 훈련할 때 직접 들어와서 또 패스도 해준다. 그건 자카도 얘기했었어요. 아르테타와 알론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둘이 전술적인 접근법이나 이런 건 정말 유사한데 아르테타는 한 번도 직접 시범을 보여주지 않았던 데 반해서 알론소는 바로 시범을 보여준다라고. 선수 시절에 사실은 알론소 선수가 아르테타 선수보다는 패스를 좀 더 잘했죠. 예. 예, 아르테타 선수도 뭐 패스를 잘하긴 그렇죠. 했지만 예, 굉장히 예. 잘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레버쿠젠이 처음으로 이제 분데스리가 우승에 도전을 하는 건데요. 사실 그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준우승만 많이 해가지고 네. 애칭이 이제 그 빛의 쿠젠, 그러니까 이게 준우승 쿠젠이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들었을 정도인데 우승은 그가 1992-93 시즌 포칼 우승과 1987-88 시즌 유에파컵 우승, 이때가 이제 차분 감독님이 그렇죠. 뛰었을 때였죠. 딱 2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준우승만 엄청 많이 했었는데 특히 이제 2001-02 시즌에 분데스리가, 포칼, 챔피언스리그 다 준우승해가지고 네. 트리플 런업의 오명을 써야 했었죠. 나름 전설이었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마침내 우승에 굉장히 근접해 있다. 심지어 세계대회 우승도 가능하다. 포칼도 현재 4강 올라갔고 유로파리그도 16강에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요. 네. 사실 분데스리가는 그동안 우승하는 팀이 거의 바이언이었거든요. 특히 21세기 들어서 바이언이 무려 18번을 우승을 했어요. 그 외에는 도르트문트가 2001-02 그리고 2010-11 그리고 2011-12 시즌 이렇게 3번 우승했고 브레멘이 이제 2003-04 시즌에 그리고 슈투트가르트가 2006-07 시즌에 그리고 볼프스부르크가 2008-09 시즌에 우승한 게 전부였거든요. 네, 도르트문트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세 팀은 약간 좀 일회성 느낌이 강하죠. 네, 그나마 그래도 도르트문트와 브레멘이 그 시기 때 2인자 역할은 했었고 네. 볼프스부르크와 슈투트가르트는 정말 깜짝 정말, 우승에 가까웠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21세기 들어서 우승한 팀의 숫자가 분데스리가 5팀으로 라리가와 함께 조금은 유럽 5대 리그 중에서는 떨어지는 편에 속하거든요. 우승팀의 다양성으로만 보면 프랑스가 제일 좋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 레버쿠젠이 여기에 가세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분데스리가 우승 경쟁이 그동안 바이언 독주라는, 특히 11시즌 연속 우승이었잖아요. 이거를 끊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많이 이제 현지 매체들에서도 보고 있더라고요. 네, 특히 연속으로만 따지면 분데스리가가 가장 심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것을 이제 끊을 수 있다. 예, 역대 최다죠. 유럽 5대 리그 기준으로. 네.
그러면 이번에는 분데스리가의 또 다른 돌풍의 팀, 그 슈투트가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올 시즌에 확고한 3인자라고 해도 뭐 틀리지 않겠죠? 그렇죠. 네, 현재 네. 승점 후 놓고 보면은 확고한 3인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 슈투트가르트가 2006-07 시즌에 우승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상위권을 유지했었으나 2012-13 시즌부터 하위권을 전전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2015-16 시즌에 17위로 강등되기도 했었고 네. 또 이제 2018-19 시즌에도 또 이제 강등됐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시즌에는 16위로 승강 플레이오프 끝에 극적으로 잔류에 성공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번 시즌 이제 그 3위로 깜짝 성적을 올리고 있는 건데요. 저것도 사실 극적으로 잔류한 것도 헤네스가 막판에 부임해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팀 성적을 끌어올렸던 거였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슈투트가르트가 24라운드에서 승점 50점을 올렸거든요. 분데스리가 우승을 했던 1983-84, 1991-92, 2006-07 시즌보다도 이번 시즌이 승점 획득이 더 빠른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슈투트가르트도 사실 다른 시즌이었으면은 우승급 지금 승점이다. 예, 네, 근데 레버쿠젠이 무패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레버쿠젠은 분데스리가 최초 무패 우승에도 도전하고 있고요. 분데스리가 역대 최다 승점에도 도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버쿠젠만 제거하고 보면 슈투트가르트가 지금 바이에른과 뭔가 우승 경쟁을 해야 되는 그 정도 승점인데 그렇죠. 레버쿠젠이 너무 이례적인 거죠. 그렇죠. 지금. 예,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헤네스 감독이 그 바이언 차기 감독 후보로 떠오르고 있어요. 물론 뭐 바이언이 가장 원하고 있는 건 사비 알론소긴 하지만은 네. 알론소가 안 되면 이제 그 헤네스를 새 감독으로 데려오려고 한다는데요. 참고로 이제 그 바이언은 투웨가 이번 시즌 끝으로 결별하기로 이미 오피셜을 띄운 상태죠. 근데 이제 뭐 헤네스 같은 경우는 원래 바이언 유스 선수기도 했고요. 과거에. 헤네스라는 성 자체가 그렇죠. 바이에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네, 네. 삼촌이 바이언 명예회장이자 바이언의 거의 뭐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할 수 있는 네. 울리 헤네스이고 친아버지도 디터 헤네스라고 과거에 그 맞아요. 바이언의 공격수였고 네. 또 이제 그 헤르타 베를린과 볼프스부르크 단장을 했었던 명단장 출신이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지도자 경력도 라이프치히와 바이언 유스를 거쳐서 이제 그 바이언 2군 감독하면서 그때 정우영 선수의 은사였잖아요. 정우영 네. 선수를 바이언 19세 이하 팀에 영입을 하기도 했었고 2군 감독했을 때 정우영 선수를 임대로 데려와서 그래서 우승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호펜하임 거쳐서 슈투트가르트 감독을 맡으면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중인 건데요. 근데 이제 그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는 뭐 경기 기록적인 부분에서도 빅3입니다.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뭐 지표에서 슈투트가르트가 다 3등 안에 들어 있고 네. 심지어 빅 찬스에서는 레버쿠젠을 앞섭니다. 네. 이건 약간 의외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 네, 뭔가 네. 빅찬스를 상당히 잘 만들어내고 있는 슈투트가르트인데요. 점유율이라던가 그 기대 득점도 레버쿠젠보다 더 위에 있죠. 네, 그거는 이제 빅 찬스가 많으니까 기대 네. 득점도 뭐 비례해서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는 2020년 이래로의 이제 그래프를 놓고 보면요. 딥 빌드업, 저게 이제 후방 빌드업인 거거든요. 네. 후방 빌드업 지표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올라갔어요. 전부 다. 오, 예. 그 후방 빌드업은 더 좋았던 시기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후방에서 돌리기보다는 조금 더 다이렉트하게 간다는 거죠. 전진적이니까. 예, 그리고 상대 진영에서 후방에서의 돌리는 게 아닌 상대 진영에서 볼을 돌리는 횟수들이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압박 강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역시 감독의 역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저런 대목들은. 예. 그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측면 활용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그 왼쪽 측면 공격 비율이 무려 40%에 달합니다. 네. 왼쪽에서 많이 만들어 가다가 반대편으로 돌리면은 또 이제 반대편에서 패스 주면은 기라시가 마무리 짓는 형태로 상당히 많이 플레이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올 시즌 슈투트가르트 경기를 중계를 좀 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 기라시 선수, 운다프 선수 물론 잘하는데 가장 인상적인 선수는 퓨리 선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레벨링 같은 선수도 약간 좀 노련미가 좀 부족한 감은 없잖아 있는데 전망은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도록 했어요. 네. 슈틸러가 좌우로 뿌려주면은 좌우 풀백과 윙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찬스 메이킹을 많이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피어리가 7도움으로 가장 많고 또 이제 오른쪽 풀백인 슈텐첼이 5도움으로 두 번째로 많고 오른쪽 측면 윙인 레벨링도
3도움, 그리고 또 이제 왼쪽 풀백인 미텔슈테트도 3도움, 또 이제 왼쪽 풀백선은 이토 이로키도 2도움, 그리고 오른쪽 풀백 우선은 파그노만도 2도움, 그리고 또 이제 정우영 선수도 측면에 나올 때가 있고, 저 2도움들이 측면으로 빠져서 플레이를 해서 그 올렸던 도움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더라도 좌우 측면으로 많이 붙어주면서, 그러면서 측면에서의 수적 우세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가세하는 모습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 시즌 슈투트가르트의 측면 플레이어들은 고르게 대부분 좋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라시 선수한테 상당히 많은 기회들이 여기서 떨어지는 건데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 비율이 14%로 가장 높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높은 게 바로 이제 박스 바로 바깥에 있는 저기도 위험 구역인 거잖아요. 거기가 이제 10%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최근에는 공격수들도 좌우 측면으로 많이 빠지잖아요. 근데 기라시는 조금 더 박스 안에서 득점에 집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 자원들이 제 몫을 또 해주고 있고 기라시 선수를 잘 도와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라시가 현재 그 분데스리가 18경기에서 20골을 넣고 있는데요. 네. 이게 그 구단 역사상 최단 라운드 20골 신기록인 겁니다. 그럴 것 같네요. 뭐 어느 팀과 대입해도 네. 메날두 선수가 아니라면 그렇죠. 저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예. 예. 저것도 그러니까 부상이랑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빠진 것도 빠진 있는 거죠. 것까지도 이제 고려했을 때. 예, 예. 거기다 포칼에서도 2경기 2골이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그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는 최근 6경기에서도 5승 1무 무패를 달리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그 전에 2패. 조금 아쉽긴 했어요. 네. 예. 그게 바로 기라시가 빠져 있었던 경기인 네. 거거든요. 이번 시즌 슈투트가르트의 아쉬운 부분은 기라시가 결장할 때는 2승 4패로 좀 성적이 좋지 못하다. 조금은 기라시한테 그래도 많이 득점 부분에서 의존을 하다 보니까 기라시 없을 때는 그 공백이 조금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운다프 선수가 잘 받쳐주기는 했는데 그래도 기라시 운다프가 같이 있을 때가 그렇죠. 가장 위력이 있다는 네.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이번 시즌 운다프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운다프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는 약간 좀 기라시랑 같이 뛸 때는 2선으로 많이 내려와서 뛰고 네. 있거든요. 브라이턴 시절에는 조금 그래도 톱에서 많이 뛰었잖아요. 거기서는 조금 애매한 모습이었는데 슈투트가르트 와가지고는 조금 더 저기 그 포켓이라고 하죠. 네. 바로 이제 그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가장 많은 히트맵을, 그것도 좌우로 상당히 움직임 폭을 넓게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운다프가 여기서 뛰게 되면서 정우영 선수가 상대적으로 밀려나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기라시 선수, 운다프 선수를 같이 쓰다 보니까는 정우영 선수 자리가 좀 없어졌어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운다프가 벌써 14골 4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운다프가 시즌 초반에는 아예 백업이었어가지고 그렇죠. 나오지도 못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전 시간이 1218분밖에 되지 않음에도 90분당 공격 시퀀스 관여가 7.8회로 가장 많습니다. 네, 근데 운다프, 기라시, 레벨링, 피리까지. 네. 그러니까 주요 공격 4명이 다 시퀀스 관여도가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슈틸러가 좌우로 많이 뿌려주면서 빌드업에 많이 관여를 하는 거죠. 네. 이러면서 이제 그 기라시가 20골, 그리고 또 이제 운다프가 14골을 기록을 한 건데요. 저 수치도, 아까 뭐, 그리말도 프림퐁 얘기도 했지만은, 네. 저 수치도 꽤 좋은 거죠, 저거. 그렇죠. 네. 현재 그 유럽 5대 리그를 넘어서 10대 리그, 그러니까 그 UEFA 리그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를 합치더라도 2명의 선수가 14골 이상 넣은 거는 슈투트가르트밖에 없어요. 현재까지는. 저 옵타 프란츠가 독일인가요? 네. 옵타 프란츠. 네. 참 별걸 다 계산을 해요. 네. 10대 리그까지 해도 14골 넣은 공격수 2명이 있는 팀은 요 팀밖에 네. 없다. 저게 그 기라시가 17골 넣었을 때 나왔던, 그냥 운다프가 그때 네, 14골을 네,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운다프가 부상 후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라시 선수 골은 좀 더 올라갔고. 예,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라리가 돌풍의 팀, 네. 지로나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근데 이 팀도 이제는 좀 많이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뭐 어떤 유튜브를 할지 여러 좀 분석도 많이 나온 것 같고. 예. 지로나가 한동안 그 라리가 1위를 달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하지만 현재는 이제 그 2위로 내려갔는데, 근데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예. 사실 그 지로나 같은 경우는 2017-18 시즌에 처음으로 라리가에 승격한 팀이에요. 네. 그 전까지는 항상 하부 리그에 있었던 팀이었거든요. 바르셀로나에서 기차 타고 한 40분 정도 가면 나오거든요. 되게 이쁜 도시니까 네. 한번 나중에 꼭 바르셀로나 방문하실 때
지로나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마칭 감독이었을 때 2017-18 시즌에 승격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바로 강등됐었고 그러고 나서 힘든 시기 보내다가 미첼 감독 부임하면서 승강 플레이오프 끝에 이제 승격했고 지난 시즌에 10위 기록한 데 이어서 이번 시즌은 2위를 달리고 있는 건데요. 네, 미첼 감독도 아까 뭐 알론소 감독, 뭐 헤네스 감독 얘기도 하셨지만은 미첼 감독도 지금 이제 노리는 팀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네, 예. 심지어 뭐 맨시티 차기 감독 얘기도 또 거론되고 있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 지로나 하면은 시티 풋볼 그룹을 빼놓을 수가 없긴 해요. 네. 이 시티 풋볼 그룹에 묶이는 팀이긴 하거든요. 팀 많네요. 그렇죠. 네. 예. 뭐 지로나 그리고 투루아 그리고 팔레르모 일본에도 뉴욕시티 있죠? 예, 네, 그렇죠. 네. 미국에도 요코하마 있고. 멜버른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로나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게 되면 이제 뭐 맨시티랑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사실 근데 이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 그 주주 구조상 문제가 안 되게끔 해놨죠. 그렇죠. 네, 네. 지로나의 대주주는 펩 가르디올라의 형제인 페렙 가르디올라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시티 풋볼 그룹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여기서 이제 데려온 선수들이 쏠쏠하게 잘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쿠투라던가 또 이제 알렉스 가르시아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앙헬 에레라라던가 또 이제 사비오 같은 경우는 투르아에서 임대로 데려온 선수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들이 다 이제 팀의 주축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로나 같은 경우는 상대 맞춤형으로 상당히 다양한 포메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뭐 가장 많이 쓴 거는 4-1-4-1이긴 하지만은 뭐 4-2-3-1, 3-4-2-1, 3-4-3, 4-4-1-1 그리고 4-4-2까지도 활용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지로나 같은 경우는 중앙 공격 비율이 정말 떨어져요.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좌우 측면으로 상당히 공격을 많이 전개를 하는데요. 거의 저희가 이제 그라운드를 나눌 때는 가로축으로 많이 나누거든요. 그래서 공격, 미들, 수비 이렇게 나누는데 이 팀은 이제 그 세로축으로 나누거든요. 네. 예, 세로축으로 나눠서 이제 그 오른쪽에 6명, 왼쪽에 4명을 조금 가지고 플레이를 많이 해요. 근데 요즘은 세로축으로 나누는 것도 그렇죠. 좀 유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하죠. 독일 2부 리그의 그 쌍파울리 현재 1위 달리고 있는 네, 그 네, 팀 네, 같은 네. 경우는 아예 8대2, 9대1까지도 나눠버려요. 지로나가 이걸로 가장 유명한 팀 중에 하나인 건데 그러면서 오른쪽에 조금 더 선수 숫자를 많이 가져가서 여기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고 그러면서 반대편으로 넘기면 왼쪽에서 조금 플레이를 가져가는 형태를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지로나는 왼쪽에 볼 잘 다루는 선수들이 정말 많다는 데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왼쪽은 퀄리티, 네. 오른쪽은 수적 우위, 네. 예,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다 보니까 공격 시에는 뭐 8명에서 최대 9명까지도 공격에 가담을 해버립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지로나가 현재 팀 득점 57골로 라리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원동력이고 네. 예, 빅찬스도 86회로 라리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레알 마드리드가 3위 안에 들지 못한다는 건데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주드 벨링엄 선수가 정말 대단하다. 그렇죠. 네, 빅찬스가 레알 마드리드가 3등 안에 못 든다. 지금 이 지표상으로는. 근데 이제 그 왼쪽에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블린트거든요. 네. 블린트는 이제 그 센터백이지만은 사실 풀백처럼 거의 오버래핑해서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겔 구티에레스, 블린트 사이에 그런 스위칭 플레이가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겔 구티에레스 선수의 다재다능한 움직임이 지로나의 본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로나의 그리말도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죠, 네. 상당히. 그리고 또 이제 사비오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선수가 이제 볼 캐리 능력이 정말 뛰어나가지고 그래서 무려 116회 롱 프로그레시브 캐리 장거리 볼 캐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15m 이상을 볼을 끌고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서 측면을 돌파를 많이 해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볼 캐리에 이은 찬스 메이킹도 정말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가 많은 이제 득점 포인트를 양산해내고 있는 건데요. 네, 그것이 이제 도우빅 선수에게 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지로나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조금 볼을 끌다가 반대편으로 넘기면은 여기서 이제 블린트가 볼을 끌고 가다가 패스 주고 에레라가 패스 주고 구티에레스가 여기서 찔러주는 거를 사비오가 크로스 올리면은 반대쪽에 있는 치간코프가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마무리하는 장면인 거죠. 네. 이게 세비야하고의 경기에서의 골 장면인 겁니다. 이런 패턴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측면을 많이 활용하려면은 결국 얼마나 좌우로 뿌려주는 선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러니까 미겔 구티에레스
로페스와 함께 이번 시즌 지로나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 알레이스 가르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 선수가 정말 좌우 전환 패스가 예술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좌우 전환 패스의 성공률도 81%. 이게 롱 패스 성공률인 거니까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롱패스가 80% 넘기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서 방향을 전환을 해주면은 그럼 거기서 이제 바로 공격이 전개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역시 올 시즌을 기점으로 몸값이 또 많이 치솟은 선수예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박스의 지배자 도어비크 선수도 예,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근데 이거는 무슨 지표인지 홀란 선수를 이겼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 전체 볼 터치에서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 비율인 건데요. 네, 예, 네. 그게 무려 3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도어빅 선수가 이번 시즌에 14골로 라리가 득점 공동 3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벨링엄, 마요랄 그리고 도우빅이에요. 예, 거기에 더해 이제 도어빅이 도움도 5개를 기록하면서 공격 포인트는 19개로 벨링엄과 함께 공동 1위입니다. 와. 그리고 또 이제 사비오 선수가 7도움으로 라리가 도움 2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지로나의 공격 포인트를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측면 자원들이 상당히 도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양쿠트도 1골 7도움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사비우 선수, 얀쿠토 선수는 상당히 또 스타덤에 올랐어요. 네. 올 시즌에. 예. 그러면서 뭐 맨시티로 갈 가능성도 있죠. 특히 뭐 사비오는 당장 맨시티에 가서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사비우, 얀쿠토, 알레이시 가르시아, 노우비크, 미겔 구티에레스 다 스타덤에 올랐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치간코프도 뭐 6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고요. 예, 근데 또 이 팀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노장. 그리고 또 이제 슈퍼초커들의 활약인 거죠. 네, 네, 예, 이 선수들은 주전이 아님에도 스투아니가 7골 2도움, 포르투가 3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10골 5개의 도움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게 1월 말 기록 기준인 건데요. 1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지로나가 지고 있을 때 승점 22점을 획득하면서 가장 많은 승점을 획득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리버풀이 쫓아오면서 지금 리버풀과 지로나가 22점으로 공동입니다.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로나가 뒤쪽이 강하다. 네. 그거는 역시 말씀드렸던 그 조커들이 그만큼 잘해줬다라는 얘기죠. 네. 거기에 더해 지로나가 이번 시즌 빌드업 골에 있어서 유럽 5대 리그에서 9골로 바이언과 함께 공동 1위입니다. 빌드업을 잘한다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지로나가 잘하는 게 딱 보이네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뭐 여기 상위권에 있는 팀들 보면은 첼시만 약간 의아하다? 근데 첼시도 사실 만들어가는 건 잘해요.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지. 네. 근데 이거는 골까지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모스트 빌드업 골이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어야지 첼시는 골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든 골은 첼시도 꽤 되는데 네. 유럽 전체를 봤을 때 나머지 좀 덜 만든 장면에서도 골이 터져야 되는데 그게 안 첼시는 그게 좀 어렵다는 네. 거죠. 예, 예. 다만 이제 지로다의 우려점이라면은 최근 조금 기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예. 거죠.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 그것도 딱히 부상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좀 주춤하다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가 승점상으로 많이 쫓아왔어요. 네. 예. 그나마 그래도 5위인 아틀레틱 빌바오와는 승점 차가 9점까지 나고 있긴 하지만은 여기서 더 무너지게 되면은 빌바오한테도 역전을 허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밑에까지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승점이 너무 벌어져서. 근데 빌바오 정도는 조금 주의해야 된다. 그래야지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라스팔마스. 예. 특이한 팀이 등장했습니다. 예, 그러면 네. 이 팀 상당히 특이한데요. 사실 이 팀도 원래 하브리그에서 많이 있었던 팀이었잖아요. 2014-15 시즌까지 하브리그에 있다가 키케 세티엔 감독이 이제 이때 돌풍을 일으키면서 팀을 끌어올렸고 이것 때문에 바르셀로나 감독까지 그렇죠. 됐었죠. 네, 네. 예, 그러다가 다시 이제 강등돼서 2부 리그에 또 있다가 피미엔타 감독 밑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승격에 성공을 했고요. 네. 이번 시즌에도 9위라는 호성적을 올리고 있는 건데요. 피미엔타 감독은 바르셀로나 B팀 그렇죠. 감독 출신으로서 예. 바르셀로나 팬들이 타 팀에 가 있는 것을 좀 아깝게 생각하는 네. 예, 그런 감독인데 네. 지금 사실 라스팔마스는 9위인데도 김현민 기자가 지금 이걸 가져오셨거든요. 네. 순위만으로 김현민 기자가 여기에 포함시켰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뭔가 말씀드릴 만한
특이점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그 4-2-3-1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팀은 4-2-3-1이 아닌 그냥 4-5-1을 써요. 네. 예, 그러면서 중원 숫자를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굉장히 높은 수비 라인, 하이라인이 무려 98.5이 나와 있습니다. 유럽 5대 리그에서. 놀라운 사실은 이제 아마 나오겠지만 라스팔마스가 지금 라리가 점유율 2등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포세션도 86점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앙 공격, 그게 96점 나오고 있고요. 네, 센트럴 프로그레션이니까 중앙에서 전진시키는 네, 걸 그렇죠. 말하는데 그게 무려 96점이에요. 예. 그리고 굉장히 인내심 있게 공격을 한다. 저것도 90. 페이션트 어택. 예. 네. 최대한 공격을 인내하면서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점유가 긴 팀이 아무래도 저 페이션트 어택의 점수는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슈팅을 좀 아껴서 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라인을 높게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오프사이드 반칙을 이끌어내는 게 87회로 빌라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는 거고요. 네. 유럽 5대 리그에서요. 상당히 라인 높게 가져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저기 이제 그 오프사이드 맵을 보더라도 네. 예, 그가 하프라인 붙어서까지도 저렇게 빠듯하게 옵사이드 트랩을 가져다 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최후방 수비 라인이 매우 높지 않으면은 저런 그림이 안 나오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는 뭐 점유율도 60.5%로 바르셀로나에 이어서 2위인 거고요. 더 놀라운 거는 오른쪽에 있는 표인 것 같아요. 예. own half passes per game. 예. 그러니까 자기 진영에서 패스 돌린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네. 예. 이거 자체가 라스팔마스가 라리가 2005-06 시즌 이래로 따지더라도 펩 과르디올라 전성기였던 바르셀로나보다 더 높아요. 네, 지금 이 가로축을 보셔야 되는데 바르셀로나 09-10 시즌, 11-12 시즌 이런 시즌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뭐 06-07도 있고 10-11 시즌, 10-11 시즌 정도면은 바르셀로나 정말 전설적인 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팀보다 자기 진영에서 패스를 돌린 횟수가 라스팔마스가 더 많다는 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팀은 정말 집요할 정도로 인내심 있게 후방에서 돌리다가 한 번 기회를 포착해서 공격하는 형태를 많이 하거든요. 네, 실제로 라스팔마스 경기 보시면은 계속 이제 뭐 횡패스 같은 것도 많아요. 그렇죠. 많은데 그러면은 이제 상대가 인내력이 바닥이 나면서 오히려 이제 상대가 압박을 하러 달려듭니다. 네. 그럴 때 벗겨내면서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후방에서 볼을 많이 돌리다 보니까 상대한테 소유권을 내주지 않고, 그러면서 실점 위기 자체를 많이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라스팔마스가 경기당 실점이 1.1골로 라리가 공동 4위입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패스 돌리는 능력과 이제 빌드업 점유율로 인해서 수비가 되는 것도 있지만 알바로 바에스 골키퍼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서도 거의 탑급으로 꼽힐 수 있는 골키퍼가 또 라스팔마스에 있다는 거. 네. 네. 그리고 이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는 최근 8경기에서 3승 3무 2패, 단 2패밖에 당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2패도 마드리드 두 팀한테 당한 거예요. 네. 네, 그건 나머지 팀들한테는 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9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뭐 승점도 6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러니까 특히 7위인 소시에다드하고는 3점밖에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유럽 대항전 예. 진출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다만 이제 그 라스팔마스의 아쉬운 점이라면은 득점력 및 그 슈팅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바르셀로나 출신의 그 예전에 안 좋은 별명이 있어요. 무산 듀오라고. 아, 예. 네. 무니르 선수, 산드로 선수가 같이 예,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네. 원래 그러니까 주전 공격수가 산드로고, 그리고 이제 무니르는 오른쪽 윙으로 주로 나오긴 하는데, 그나마 무니르는 3골을 넣고 있고요. 산드로는 아예 골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백업 공격수인 카르도나가 3골 넣고 있고요. 네, 저 선수도 바르셀로나 B팀 거친 적이 있어요. 예. 네, 네. 그러면서 중앙 미드필더인 키리안 로드리게스가 6골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죠. 네, 사실은 올 시즌 라스팔마스가 배출한 또 스타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예. 네, 키리안 로드리게스 선수도 올 시즌에 몸값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라스팔마스가 팀 득점도 29골로 14위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경기당 슈팅 숫자는 10.2회로 18위 강등권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적이 저거보다 훨씬 좋으니까 전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그 점유율과 빌드업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죠. 네. 여긴 그가 지로나 같은 팀의 그런 그 톱 자원만 있었어도, 최소 스투아니만 있었어도 이거보단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